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랑을 듣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면 그건 진심으로 기뻐해서일까요? 아니면 조금 지친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람은 말로 다가가고 또 말로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위로이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어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자랑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6세 주부 최선미 씨는 오랜 친구와 단절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갑내기였고 서로의 집안 사정도 자녀의 성격도 속속들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최선미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생일에도 문자 하나 없던 친구가 결국 카톡 프로필마저 바꾸고 자기에게서 멀어진 걸 확인한 날,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친구와 우연히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자 친구는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 얘기만 했어. 남편 승진, 아이 성적, 집 리모델링 이야기까지 매번 만날 때마다 나는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어. 최선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뼈가 시리도록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했지만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자랑이 누군가의 열등감을 건드리고 관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랑이란 그 사람의 외로움이 말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돌아오는 건 부러움이 아닌 거리감뿐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 자랑 한마디가 어떻게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삼키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무심코 자랑했던 기억이 언제인가요?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잠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를 여는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이 자랑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어긋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52세 김경자 씨는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조심했고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결국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까웠던 후배의 끊임없는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대학 시절부터 김경자 씨를 따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꾸준히 연락하며 가족처럼 지내왔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묘하게 헛헛하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배, 요즘 제 딸이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사립고에서도 벌써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요. 아, 저희 남편요? 요즘 회사에서 승진해서 본부장 됐어요. 승용차도 바꿨죠. 이번에 외제차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경자 씨는 웃으며 그래, 정말 잘 됐네 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도 딸이 있었고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요즘은 고등학교 등록금과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매달 허덕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허물고 이야기하고 싶은 날이면 후배의 자랑이 그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랑을 듣는다는 건 자연스레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결핍을 더욱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그 후배는 악의 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서였겠지요. 하지만 반복되는 자랑은 상대에게 나는 너보다 잘 살고 있어라는 은근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듣는 사람은 감정을 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랑을 소통이라 착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게 뭐가 나쁘냐며 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행복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며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면 굳이 내 자녀의 상장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는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나더라. 혹시 힘든 일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곁에 남습니다. 살면서 가장 지키기 힘든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우리 입 밖으로 자주 기어나오지요. 그 유혹을 한번 삼켜내는 것이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진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빠지는 또 다른 말의 함정, 뒷담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나요? 어느 날 너무도 반갑게 만난 지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그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 걔 말이야? 요즘도 똑같더라. 겉으론 착한 척해도 속은 정말 이기적이야. 전에 나한테도 이상한 말 했잖아. 그때 진짜 어이없었다니까.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 이 사람이 내 얘기도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 말입니다. 뒷담화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웃으며 말해도 그 말 속에는 비수가 숨어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46세 이선아 씨는 평소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오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연락도 해보고 선물도 건넸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이선아 씨가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뒷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험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맞추려. 아, 그 친구 원래 좀 그래. 성격이 좀 예민하잖아. 이런 식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하고 그것이 돌고 돌아 원래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말 많은 사람이 되었고 진심과는 상관없이 신뢰를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뒷담화는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와 나는 같은 편이야. 우리 둘은 저 사람과 다르지. 이런 암묵적 동맹을 만드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쌓은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가장 나쁜 인간은 남의 불행을 즐기며
그것을 말하는데 거리낌 없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편함이나 실수를 말거리로 삼으며 일시적 친밀감을 나눌 수는 있어도 결코 진짜 신뢰는 쌓을 수 없습니다. 또한 뒷담화는 우리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음으로써 잠깐 우월감을 느끼고 내 부족함을 가리는 듯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단단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진심이 머뭅니다. 이번에는 자랑도 뒷담화도 아니지만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말, 바로 내 얘기만 하는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말이야. 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예전에.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듯 하면서도 슬쩍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 옮기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이른바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가 어떤 말을 꺼내도 그 주제를 곧장 자신의 경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슬펐던 일,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언제나 자기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 서울에서 심리상담 일을 해온 53세 김성민 선생님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봅니다. 그는 상담 중 가장 힘든 내담자 유형으로 바로 이 자기중심적 대화자를 꼽았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한 중년 여성 내담자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았는지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질문에도 상대의 말엔 관심이 없고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남편은 어떤 반응이셨나요? 하고 물었을 때조차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제가 참아서 그렇지 그날 있었던 일만 해도요라며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대화는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에 맞는 감정을 건네며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공감하는 흐름 속에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 얘기만 하는 습관은 그 모든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처음엔 활발하다, 말이 많다, 자신감 있어 보인다 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점점 피로를 느끼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늘 지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말 많은 사람으로 남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뜨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의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말을 해도 부담이 없고 침묵마저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상대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였나요? 그저 답하려고 기다린 건 아닌가요? 혹은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며 이야기를 빼앗지는 않았나요?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자랑이나 뒷담화, 자기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려는 걸까요? 그 심리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건 어쩌면 너무도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잘한 일, 이룬 성과, 부러움을 살 만한 경험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남과 비교하며 우위를 느끼기 위해 자랑을 포장한 말들이 튀어나올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씁쓸하고도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 마음 밑바닥엔 사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동료인 정우 씨는 회식 자리에서 늘 본인의 자녀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딸은 벌써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받았지.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어가곤 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들이 참 잘 컸네요. 하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끼어들 틈이 없었고 정우 씨의 말은 마치 자랑 대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와 가까웠던 동료들조차 회식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자기 자식 얘기만 그렇게 늘어놓으니까 부럽다기보다는 지친다. 정우 씨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는 그냥 내 자식이 자랑스러워서 말했을 뿐인데.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도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말은 자랑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진심 어린 공감보다는 무의식적인 경쟁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대? 누구 아들이 어느 대학 갔대? 그 말들은 상대의 자존감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곧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 자리가 공감이 가능한 분위기인지. 두 번째, 말을 나누되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공유하고 싶은 감정은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사, 고마움, 감동일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맑고 고요해야 상대도 편안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뒷담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지요. 가장 무서운 말은 정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등 뒤에서 전해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평한 누군가의 말을 돌고 돌아듣게 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찝찝함과 배신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뒷담화의 본질입니다. 표면은 아무렇지 않지만 속은 골마가는 관계.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험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웠던 이에게도 신뢰를 잃고 맙니다. 사례 하나를 나눠보겠습니다. 혜진 씨는 직장에서 유난히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늘 자기 앞에서는 따뜻한 말과 미소로 대해주던 그 동료가 다른 동료들에겐 쟤는 좀 둔하잖아.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걸 우연히 전해 들은 날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마음을 나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걸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왜 내가 없는 데서 말했을까? 내가 아프게 느낄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이처럼 뒷담화는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의 입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군자는 말조심을 한다. 듣는 이는 하나지만 전하는 이는 10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나를 공격할 화살이 되기도 하지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은 순간 그 험담을 한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일. 그 사람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 결국 그 한마디가 상대에 대한 인식 전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담화가 아닌 정직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직접 말할 용기, 기분이 상해도 솔직하게 조율할 태도, 이게 바로 진짜 건강한 관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우리의 대화가 너무나 나만 중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이 옳다. 내가 이랬고, 나는 저랬고. 이런 말은 처음엔 상대가 경청하더라도 점점 피로를 유발합니다. 대화는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기다리고, 그 감정을 느끼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주는 것. 이런 교류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관계 안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말을 곱게 한다는 건 그저 예쁘게 포장된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말의 모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랑은 조심스럽게 진심만 남기고 경쟁심은 걷어내야 합니다. 둘째, 뒷담화는 가장 믿음을 깨뜨리는 독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내 얘기만 하는 건 소통이 아닌 독백입니다. 대화의 공간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전한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이런 말을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